그럼 시험시간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강의 들으시는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으로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이제 3차치 정도인데요. 1, 2차, 1차 이제 동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고 계속 참여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초반에는 이제 저희가 CNN 변전사를 한번 저희가 1차, 2차 때 봤던 걸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3차에 저희가 어떤 내용을 제대로 될 수 있게 볼 건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NN 변천사인데요. CNN의 태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얀니쿨님의 백프로게이션 어프라이트 핸드라이트 G코드 리코그니션 이렇게 이제 CNN의 아직 기본이 된 이 논문을 바탕으로 저희가 하이라키컬 뉴럴 네트워크 이미지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요 논문 샘 벤케라는 이분이 이제 CNN에 대해서 좀 더 심화 있게 베이스라인을 구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Best Practice for Convolutional Neural Net Applied to Visual Document Analysis라는 이 논문이 나오게 되면서 CNN의 기본적인 구조들이 갖춰지게 됐다라는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논문 베이스가 아니라 CNN의 그런 G코드부터 다큐멘트 어널리시스까지 왜 이렇게 스코프이 확장됐는지, 스코프이 어떻게 확장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르넷을 보게 되는데 르넷이 나오게 된 게 이제 다큐멘트 리코그니션이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여기는 이제 다큐멘트 어널리시스 논문인데 그레디언트 베이스 러닝 어플라이드 투 다큐멘트 리코그니션이라는 이 논문에서 목적 자체가 우편번호 인식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CNN의 표준 모델로 이제 르넷이라는 게 태동이 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됐고 그다음에 요 아키텍처에서 이제 알렉스 넬슨에서 나오게 된 게 덩열 구성으로 이제 그 아키텍처 CNN의 아키텍처를 덩열 구성으로 두게 되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알렉스 넬슨에서 이제 총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랑 3개의 풀 커넥트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서 1000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위해서 활성함수로 소프트맥스를 사용했다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간단한 코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JF넷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CNN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자 그리고 맥스 풀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언풀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스위치라는 개념이 적용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각각의 그러니까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CNN의 레이어에 대해서 구체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분류 문제, 청계 카테고라이제이션 분류 문제를 통해서 소프트맥스를 도입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맥스 풀링, 그리고 에버리지 풀링 이런 기법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논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JF넷까지. 근데 우리가 이제 JF넷에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서 태동하게 됐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CNN에 대해서 백본이 되는 CNN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망이 깊어지는데 왜 망이 깊어지는데 어떻게 이제 망이 깊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극복을 하면서 그리고 더 빠르게 학습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다음 논문들이 태동이 되는데 이게 바로 VGG, 구글 르넷, 그다음에 레스넷 이런 것들을 이번 차시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바라본 거는 여기 이제 여기죠. 알렉스넷까지 봤어요. 근데 망이 얕았어요. 근데 CNN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은 망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디퍼 앤 디퍼의 포커스를 맞춰서 VGG부터 레스넷까지 망의 레이어의 사이즈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점점 거의 지수승, 거의 몇 배 승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망의 크기를 늘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단순하게 망의 레이어의 뎁스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레이어에 있는 유닛, 위드스도 늘리는 걸 의미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이미지넷 같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콜랩에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콜랩을 할 때 거의 이제 모드 자체를 GPU 모드로 하셔야 되고요.
GPU 모드로 해도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콜앱 파일들은 한번 제가 다 돌릴 수는 없어요. 트레이닝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퍼런스 코드를 주로 많이 준비했고, 트레이닝 코드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한번 돌려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는 이제 CNN에 대한 그 망의 레이어의 깊이가 10레이어 미만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10레이어 미만이잖아요. 이게 였는데, 이제 2014년부터 대표 주자인 이제 VGG, 구글 르넷, 이런부터는 이제 막 11레이어, 19레이어로 이제 깊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깊어지면서 또 문제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레스넷이 우승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망의 깊이가 152레이어로 더욱 깊어지게 되면서 탑5 에러가 3.57%로 더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망이 커지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겠죠. 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임승차하는 프리 파라미터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오버피팅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건 융통성이 없어지는 거죠. 융통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드랍아웃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망의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또 연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필터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파라미터 개수의 증가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량이 제곱으로 늘어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멀티패스 커넥티브로 나와서 2017년 15년 14년에 Efficient Receptive Field라고 스몰 사이즈 필터 VGG, 그리고 여기 스파셜 익스플로이테이션, 파라롤리즘, 그리고 인셉션 블록, 그리고 버틀렉, 그리고 퍼실리테이션, 이런 것들의 개보도를 통해서 이제 이쪽 버틀렉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구글넷에서 중요한 부분이 인셉션 블록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보도를 좀 이해하시는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인데요. 원 스테이지 디텍터와 투 스테이지 디텍터로 나뉘게 되는 이 오브젝트 디텍션 영역에서 이렇게 RCNN 계열과 요로 계열로 나뉘게 되는 이 가장 극강의 이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 이게 왜 원 스테이지와 투 스테이지 차이가 뭐냐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리전 프로포셜과 디텍션을 한 방에 하느냐 두 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전 프로포셜을 하고 디텍션을 하느냐, 리전 프로포셜과 디텍션을 한 방에 하느냐에 따라서 한 방에 하면 원 스테이지, 그 둘이 나눠서 하면 투 스테이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렇게 나뉘게 되면서 이제 뉴럴의 아키텍처가 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NN 백본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저희가 살펴본 VGG, 구글 르넷, 레슨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GG는 뭐냐? 옥스포드에서 제안하는 건데요. 기존보다 더 많은 CNN 백본을 사용해서 레이어들을 겹치는 거죠. 겹쳐서 망이 깊어지게 해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가 날 것이냐를 검증해보는 그런 형태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VGG 넷 같은 경우가 이제 2014년에 같이 나왔어요. 구글 르넷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이 VGG 넷은 2014년에. 근데 이게 주목을 받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VGG 넷 팀인데, 이 VGG 넷 연구팀의 논문 자체가 Validity Convolution Network for Large Scale Image Recognition. 그러니까 논문 주제가 뭐냐, 그런 제목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원래는 망의 깊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존에 보다 망이 깊어질 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논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예전에는 컨볼루션 풀링, 소프트맥스에서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서 소프트맥스에서 분류 문제를 해결했다면, 컨볼루션 레이어를 페어로 더 추가하게 된 거죠. 그 망이 깊어지는 거죠. 파라미터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폴리플랍 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망이 깊어지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작성된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기본 조건이 리셉티브 필드라는 것들이 3곱하기 3을 줬다는 거예요. 리셉티브 필드를 3곱하기 3을 줬다는 게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리셉티브 필드 값을 1/1으로 줬을 때 훨씬 파라미터 수가 줄어들고, 그거 스킨 커넥션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변형되는 논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리서치 필드 값을 기본 조건으로 이렇게 뒀다는 것들을 이게 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VGN의 구조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컨볼루션 플러스 렐로 그리고 맥스 풀링 그리고 풀리 커넥트 렐로 그리고 소프트 맥스 마지막에 소프트 맥스 여기는 분류 문제인 거죠. 아웃풋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GNet의 이제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VGNet이 RLX넷이나 JF넷처럼 입력 크기의 이미지가 224의 224, 224바의 224를 받아들이려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개고 그 이상의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 엑스플레인 경우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CNN 구조처럼 맨 마지막에 프리퀀트 레이어가 없는데 VGNet의 단점 자체가 뭐냐면 그 구글넷의 저자가 비판했던 그런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많다는 거고 이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많다는 것들이 연산량의 퍼포먼스에 너무 많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가면서 연산량을 좀 줄여가면서 망의 깊이가 넓어지는 의미를 어떻게든 살리는 방향으로 다음 논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시초가 된 게 VGNet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여기 보면 제가 VGNet 여러 개가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VGNet 11, 11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13레이어라는 게 뭐냐? 그 16레이어라는 게 뭐냐? 19레이어라는 게 뭐냐는 거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하나씩 추가하고 빼주고 추가하고 빼주고 추가하고 빼주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엑스페리먼트적으로 살펴보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주로 이제 CNN 백본 구조에서 컨볼루션 레이어와 맥스 풀링 레이어 그리고 풀리 커넥트 레이어와 소프트맥스 레이어들 중에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애드온하는 방식으로 이제 망의 깊이를 늘려가게 되는데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계속 추가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VGNet 논문의 주된 골자라고 보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죠. 하나씩 이게 애드온 되는 부분들이 요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VGNet 코드를 보시게 되면 기존의 아까의 네트워크 구조와 동일하게 VGNet 여기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하나씩 추가되어 있으면서 연산량의 파라미터의 개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레스넷이 나오게 되는데 레스넷 자체가 이제 뭐냐? 카밍의 RCN 속도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RCN은 여러분들이 지금 안 배우셨죠? 그 깊은망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베니싱 그레디언트, 뭐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아직 안 배우셨죠? 이런 것들은 좀 더 심화하는 제가 점포에서 좀 더 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망이 깊어지게 되면 기존적으로 파라미터 수가 비례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오버피팅 문제가 아닐지라도 오히려 에러 레이시 훨씬 더 극대화되는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레지듀얼 렛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지듀얼 렛은 기존보다 더 많은 CNN 레이어를 활용했는데 그럼 기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CNN 레이어를 다시 몇 개를 더 추가하면서 적용했을까? 여기 이런 포커스에서 여러분들이 레지듀얼 렛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레지듀얼 렛이 뭐냐라는 거는 잔차라는 겁니다. 잔차. 잔차라는 게 뭐냐라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5-1을 했을 때 3이 잔차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 자체가 위와 같이 평범한 구조의 CNN망에서는 X값을 2개를 받으면 웨이트 레이어를 거쳐서 그냥 출력을 내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HX-X를 해서 거기에 나머지 값을 가지고서 최적화를 하자. 그럼 훨씬 빠르게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면서 어떤 빠른 학습을 보장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아이덴티티 쇼컷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깊은망도 쉽게 최적화 가능하고 늘어난 깊이로 인한 정확도도 개선하면서 연산량도 줄이는 방식이 바로 레지듀얼 렛이다라는 논문에서 차용한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지넷의 실험을 했을 때 레지넷도 마찬가지고 제가 레지넷도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레지넷 18, 레지넷 34, 레지넷 50, 레지넷 101, 레지넷 152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많냐라고 보면은 망을 점점 컨볼루션 쪽에 망의 개수를 점점 늘려가면서 퍼포먼스의 차이를 익스페리먼트 하는 거죠.
얼마 정도의 퍼포먼스가 좋은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망의 사이즈에 따라서 레지넷의 그 뒤에 붙는 숫자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들은 레지넷 팀이 망을 설계하면서 VGNet 설계 철학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설계 철학을 사용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지켰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출력 필터의 크기가 같은 경우 해당 모던 레이어는 모두 동일한 수의 필터를 갖는다. 두 번째 원칙이 피처 맵의 크기가 절반으로 작아지는 경우 연산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터의 수를 2배 늘린다. 그 필터 맵의 크기를 줄일 때는 풀진을 사용하는 대신 컨볼루션을 수행할 때 스트라이드 크기를 2로 하자라는 거예요. 스트라이드 크기가 2라는 건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스트라이드 크기가 1이라는 건 훨씬 더 밀접한 부분에 연관된 인터 픽셀들을 바라보겠다는 거고 스트라이드 크기가 2라는 건 1보다는 좀 더 듬성듬성하게 바라보겠다. 그 듬성듬성하게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연산량을 그만큼 줄이는 형태로 스라이드를 두겠다라는 거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레스 코드 같은 경우에 컨볼루션 쪽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뭐 이런 부분의 블록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분포해 있는 것들을 여기 레지넷 모델을 까봤을 때 확인해 봤을 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넷이라는 이 컴피티션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보는 부분들은 망이 깊어질 때 어떻게 망이 깊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연산량을 좀 더 줄이는 형태로 갈 수 있는지. 망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망이 깊어질 때 훨씬 에러 레이시 줄었다는 것들은 입증이 됐고 실험상에서 그러면은 그 실험상에서 입증이 됐지만 우리는 망이 깊어지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그것들을 연산량을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포커스로 논문들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장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G인데요. VG부터 이제 하나씩 제가 도장 깨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VG인데요. VG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걸 연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망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거기서 컨보루션 레이어를 추가했을 때 어떤 일이 많이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추가해서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라는 차원으로 접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VG라는 거 자체의 논문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논문입니다. 2014년에 나온 Return of the Devil in the Detail Delving Deep into Convolution Net.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로 제목에 들어가 있죠. 컨볼루션 넷을 점점 좀 뎁스 있게 딥하게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옥스퍼드 쪽에서 연구하고 있죠. 근데 VG 팀이 VG16, VG19를 개발하기 전에 알렉스넷과 거의 유사한 CNN 모델들에서 VGFMS라고 불리는 모델들을 먼저 익스페리먼트 해본 겁니다. 그러면 VGFMS는 뭐냐? F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죠? Fast 이런 생각 안 해요? Fast? Fast. 제가 지금 설명해볼게요. VGF는 뭐냐? VGF와 VGM, VGS의 구조를 한번 보자. 그럼 VGF랑 VGM, VGS는 속도와 정확도의 트레이드오프, 스피드와 어큐러시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한 모델들인데 VGF는 F라는 것들이 패스트, 즉 빠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럼 뭐죠? 스피드에 초점을 맞췄겠죠. 어큐러시보다. VGS는 슬로우, 즉 느리지만 정확도에 포커스를 맞췄겠죠. VGM은 이 둘의 트레이드오프를 에버리지하게 바라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VGG, VGF, VGM, VGS.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왜 VG라고 해놓고 여기 CNN이라고 써놨나? 그 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이 VG 자체가 CNN을 백본으로 두고 있고 CNN의 백본 중에서 뭐를 추가하고 있죠?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엑스페리먼트 할 때는 VG라는 용어가 안 나온 상태고 그래서 CNN을 사용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깊게 하면서 패스트, 슬로우, 미디움을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이 논문이 쓰여졌기 때문에 CNN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죠? 논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왜 이렇게 기술되어 있을까? 기술되어 있는 부분들 대부분이 앱스트랙션을 보면 되는데 앱스트랙션에 이런 대부분의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쓰여진 걸 기반으로 바라보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VGGF와 VGGM, VGGS는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표 보시면 아시잖아요. 5층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3개의 풀리 커넥트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큰 차이는 뭐예요? 큰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 LRN이라고 하는 이런 레이어들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LRN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는 뭐라고 쓰이냐면은 그냥 지금 LRN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LRN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레이어를 더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하기 위한 하나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뒷장에 제가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VGF라는 것들, 그러니까 초기의 이미지 사이즈는 같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레이어, 여기 보면 LRN 지금 설명드릴 텐데,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하나 더 둔 겁니다. 근데 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더 쓸까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렐로라는 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렐로라는 함수의 특징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했죠.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죠? 피처맵 중에 어떤 것들을 활성화하고 어떤 것들을 비활성화할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본다고 합니다. 그럼 활성화, 비활성화는 확률값으로 일단 나오게 되는데 그 확률값 중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노멀라이제이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맥스 풀링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LRN을 둔 경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는 계속 뎁스 있게 쌓은 거죠. 뎁스 있게 얘는 이 패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뎁스 있게 쌓고 마지막에 폴리카트 레이어에서 플래튼을 해주고 드랍아웃에서는 알렉시네 포스팅을 해서 드랍아웃 똑같이 드랍아웃을 쓴 이유가 이제 소프트 맥스를 하고 그런 마지막 레이어에 이제 카테고라이징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펼쳐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랍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드랍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고 마지막에 소프트 맥스를 써서 1000개의 클래스 중에 어느 클래스에 속하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얘가 패스트하다는 제가 제일 패스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발하게 된 게 원 스테이지와 투 스테이지가 출발하게 되는 건데 원 스테이지 같은 경우가 속도가 빠릅니다. 요로 같은 경우가 왜냐면 한 방에 하기 때문에 대신에 어큐러시는 좀 포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밀한 작은 이미지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투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리전 프로포설과 디텍션을 한 방에 하는 경우는 두 방에 하는 투 스테이지라고 했죠. 두 방에 하는 경우는 훨씬 정확도는 뛰어나요. 하지만 속도가 느려지죠. 이런 것들의 원료들이 이렇게 앞에 지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 그래서 연산량의 차이를 봤을 때 VGG-F와 VGG-M의 연산량을 비교했을 때 VGG-F 같은 경우가 이제 입력 연산 자체가 24개의 11 곱하기 11 곱하기 3 사이즈의 필터 패널로 스트라이드를 4로 주고 컨볼루션 해주잖아요. 스트라이드를 4로 준다는 건 뭐죠? 듬성듬성하게 한다는 얘기. 제가 스트라이드를 4로 준다는 건 뭐죠? 빠르게 연산하기 위해서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여가겠다는 거죠. 근데 VGM 같은 경우가 스트라이드를 2로 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VGF가 뭐라고 했죠? 패스트라고 했죠. 패스트이기 때문에 필터 커널의 스트라이드 자체를 4로 준 거고 M 같은 경우가 제가 얘기했죠. 속도와 정확도를 같이 가져가겠다. 그래서 스트라이드를 2로 주겠죠. 그렇죠? 근데 VGS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1로 주죠. 정확도를 더 우선시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모델의 출력값의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스트라이드를 1로 줘야 된다. 이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도를 포기하고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트라이드를 듬성듬성하게 줘야겠다라는 것들을 이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VGF가 VGM보다 빠르고 VGM이 S보다 빠른 거는 스트라이드라는 파라미터의 개수를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이 논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VG는 16,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G16. VG16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했죠? 레이어가 16개다. 근데 얘는 지금 VG 보시면 여기 19라고 되어 있어요. 16 다음에 19를 익스페리먼트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VGNet이 요 논문에 기반해서 또 나오게 된 논문인데, VGNet이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팀이 VGG에 의해 개발한 아까 FSM에서 익스페리먼트 한 걸로 추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VGNet 이미지 컴피티션 코그니션 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모델인데, 준우승을 해서 약간 구글하고 같이 나왔는데 약간 뭐 이제 같은 개념으로 나오게 된 부분들이 약간 있는 거예요. 약간 뭐라고 해야지? 논문에 대한 방향성을 겹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VGNet은 16개 또는 19개 층으로 레이어로 구성된 모델을 의미하기 때문에 VG16, VG19라고 얘기하고, 여기 지금 VG에서 19레이어로 했다는 건 이 표준 모델이 VG19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포스팅한 VGF, VGM, 아까 이전에 봤던 VGS1은 차이가 있는 거고, 이 모델들은 8개의 층을 가진 알렉스넷하고 유사하다. 왜냐하면 백본이 CNN이기 때문에 거기에 컨볼루션들을 추가해서 익스페리먼트 했던 알렉스넷 상당히 유사하다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알렉스넷처럼 복면 구조는 아니에요. 제가 앞에 이제 알렉스넷 약간 잠깐 설명드렸죠. 지지난주에 했던 알렉스넷. 이해하시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VGNet부터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망이 확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 VGNet 논문이 또 있어요. 이 논문이에요. 지금 논문 두 편째 보는 거예요. VG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Varied Convolution Network for Large Scale Image Recognition. 이걸 딱 보면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지 스케일에 대한 이미지를 인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딥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냐. 결국에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거야?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있는 거야. 컨볼루션 네트워크 개수를 얼마만큼 더 깊게 해야지 라지 스케일에 대한 이미지의 인식이 개선이 될까?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VGNet 구조 자체가 오리지널 논문 제가 앞에 보여드렸죠. 핵심 자체는 네트워크의 깊이를 깊게 가져가는 거예요. 깊게 가져가면서 성능이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컨볼루션 필터 커널의 사이즈가 가장 작은 3 곱하기 3으로 고정을 했고, 필터 커널의 사이즈를 3 곱하기 3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깊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필터 커널의 사이즈가 크면 그만큼 이미지가 금방 디미니시돼요. 축소가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깊이를 충분히 깊게 만들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필터 커널 사이즈를 3 곱하기 3으로 넣었다는 건 이 사이즈를 균형해서 네트워크를 깊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VGG 연구팀이 오리지널 논문에서 총 6개 구조 A, L, R, N, B, C, D, E 이런 걸 만들어서 성능을 비교했을 거예요. LRN 자체, 아까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그 것들에 대해서 구조 자체를 변경을 해서 실험을 했다는 거죠. 노멀라이제이션 그쪽 부분. 그래서 얼마 정도의 퍼포먼스 차이가 나는 것들을 확인했는데, 이 중에 여기 D, E, 여기 지금 VD, A, LRN, B, C, D, E마다 LRN, 컨볼루션, 여기 붉은색으로 지금 있는 게 에드온 템플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표준적인 구조가 VGG, D가 이게 VGG 16이고 여기 E가 VGG 19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VG에 대한 코드는 2주 전에 쉽게 개고양이 구분하는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VG 연구팀 자체가 알렉스넷, VGF, VGM, VGS에서 사용되는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 이 LRN에 대한 A 구조와 LRN에 대한 구조의 성능 비교를 함으로써 이 두 개의 구조는 퍼포먼스에 큰 차이가 없다. 얘네들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LRN을 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의 깊이가 11, 13, 16, 19로 깊어지면서 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디미니시되는, 감소되는 것들을 관찰을 했고, 이걸 통해서 에러가 감소된다. 이거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고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에러가 감소한다는 건 성능이 좋아지는구나. 깊어질수록 이 부분을 이제 착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VGNet의 구조를 깊이 들여다 보기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몇 개 있는데, 바로 3 곱하기 3 필터를
두 차례 컨볼루션 하는 것이 5 곱하기 5 필터로 한 번 컨볼루션 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이즈의 피처 맵을 산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3 필터로 3차례 컨볼루션 하는 것과 7 곱하기 7 필터로 한 번 컨볼루션 하는 것과 대응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3 곱하기 3 필터로 망이 깊어지게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큰 필터로 한 번은 가는 것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은 게 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3 곱하기 3 여러 번 해? 7 곱하기 한 방에 가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자, 3 곱하기 3 필터가 3개면 총 27개의 웨이트를 가져요. 근데 7 곱하기 7 필터는 49개의 웨이트를 가져요.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딥러닝 연산이 웨이트 칼큘레이션입니다. 파라미터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7 곱하기 7을. 3 곱하기 3을 3번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중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학습의 퍼포먼스가 빨라지는 거죠. 동시에 시계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피처의 넌리니어한 것들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처 셋의 특성들을 점점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다 저만 혼자 흥분한 것 같은데 제가 이번 동영상을 녹화해 놓은 거를 봤는데 저만 혼자 기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반응이 있어요. 제가 더 기쁜데 채팅을 장에 좀 이해하셨으면 이해했다. 어떻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쉽게 풀고 있어요. 최대한 쉽게. 예, 이거 쉽게 풀려고. 아니죠. 아니에요. 히든 레이어가 많아지는 게 좋다는 건 아니고요.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것들이 웨이트이기도 한데 웨이트를 적게 가져가면서 망을 깊게 가져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하느님.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가 의미 없이 많아지는 거는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데 망이 깊어지면서 이미지에 대한 그 인베리언트 속성을 더 깊게 추론하고 거기서 의미 있는 가중치들을 스몰하게 가져가는 것들이 더 의미가 있다. 혹시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하느님처럼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답을 드리면 이해하셨으면 이해하셨다고 하고 아니면 좀 더 뭐 다른 질문 해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VG의 구조가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 컨보루션과 램루, 맥스풀린, 풀리 커넥티드, 램루,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마지막에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16계층이죠. VGG 16이죠. VGG 16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여러분 실습을 해야 돼. 잠깐만요. 제가 실습 코드를 올려놨어요. 여기 가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들어오셨죠? 화면 보이시죠? 들어오셨으면 좀 들어오셨다고 말씀드리면 진행하는데 들어오셨으면 네, 그러면 이제 많이 들어오셨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VGG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를 VGG.ifs 하시면 제 설명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이시죠? 얘네 둘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노멀라이제이션만 추가했을 때. 그래서 망이 깊게 가는 거, 콤볼루션 넷을 추가해서 망이 깊게 가는 걸 선택을 했고 거기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VG16과 VG19에 대해서 망이 깊어지는 부분으로 논문들이 쓰여지게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픈인 콜앱 여기까지 보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에 리소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드라이브로 복사하면 여러분들의 그쪽 노트북, 그러니까 콜앱 쪽 커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복사하는 게 로그인이 안 되셨네요. 여러분들 복사하고 계시죠? 네, 복사하시면 되고요. 그럼 뜨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VC부터는 망이 깊기 때문에 런타임 환경을 런타임 유형 변경 다시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GPU 저장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드라이브 복사 안 했구나. 드라이브 복사까지 하시고 아까 런타임 환경을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 GPU 저장 여기까지 하시고 한번 돌려보는 거죠. 뭐야 이거 리소스가 엄청 먹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시면 이번 시간 끝나서라도 한번 돌려보시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고 싶은 부분은 코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싶은 부분은 이 VG 레이어들 이런 구성에 대한 항목들하고 그쵸? 그리고 이 포워드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VGG 컴피그를 11, 13, 16, 19로 해서 익스페리먼트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떻게 컨버전 레이어들이 이렇게 셋들이 바뀌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LRN이라고 하는 노멀라이제이션 자체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LRN이라고 해서 그 용어가 사라졌어요, 지금. 그 2014년, 15년에는 LRN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배치놈에 대한 이 공식들이 LRN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부분 좀 소식은 어려우니까 그냥 요로 딱 정도 아시게 되고 그래서 주요 봐야 될 부분이 요 VGG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성 요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VGG를 이해했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논문상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런 수식까지 접근하시는 거는 논문을 쓸 때 상당히 좋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학습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 지금 나중에 공부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보시고 여기에서 프린트 해가지고 VG 11레이어는 뭐 어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디멘전들을 살펴보고 프리테인 모델을 사용해서 어떻게 갖다 쓰는지 이런 코드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다 실행해 드리면 오늘 하루가 끝날 것 같아요. 저희 리소스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살펴보고 다음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집에서 다 돌아가는 코드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저희가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망이 깊어지면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논문이 이제 구글 르넷 논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글 르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설명이 빠르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럼 구글 르넷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구글 르넷이 나왔는데 구글 르넷이 아까 얘기했죠. VGG넷하고 같은 시대에 나왔다. 같은 시대에 나왔다는 건 같은 고민을 안고 같은 연구 주제로 둘이 이제 공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해석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글넷은 이제 구글에서 제안을 했어. 얘도 똑같아요. VGG랑 유사해. 기존보다 더 많은 CNN 레이어를 채용했어. 와일더 버전으로. 백본이 똑같이 CNN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컨볼루션과 푸닝, 서포트메스, 어덜 이런 네트워크 구조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컨볼루션만 이제 계속 뎁스 있게 줬는데 컨볼루션만 뎁스 있게 준 게 아니라 중간에 어덜스라는 부분이 있는 거야. 이 부분이 약간 이제 레이어가 다른 거죠. 네트워크 구조로 봤을 때. 뉴럴넷 구조로 봤을 때. 그러면 얘네들은 구글넷을 이렇게 얘기해요. 임프레션 모듈이라. 근데 이 구글넷이 이제 되게 웃겼던 게 2014년 이미지 요 컴퓨테이션 IRS VRC에서 탑5 테스트 에러 6.7로 우승을 했어요. 구글넷이 우승을 하면서 VGG가 약간 묻혔어요. 그 논문도 좋은 논문이었는데 묻히게 됐어요. 그래서 구글넷 쓰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VGG를 묻히는 것도 있어.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VGG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깊게 쌓는 방향으로 접근을 한 거고, 이 구글넷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인셉션 모델이라는 방법. 근데 구글넷은 이전 모델보다 더 딥하고 와이드한 모델을 만들었는데 왜 VGG를 이겼을까? 이 관점에서 봐셔요. 왜 어떻게 더 VGG랑 뭐가 다르지? 왜 어떻게 더 구글넷이 VGG보다 같은 연도에 나왔는데 얘가 더 이겼을까? 컴피티션에서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구글넷은 going deeper with convolution이라는 거예요. 2014년 논문을 보시면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리코그니션 챌린지에서 2014년에서 우승을 했고 코드네임이 인셉션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그게 논문 제목이 Going Deeper with Convolutions예요. 컨볼루션이라는 건 깊게 가져가는 게 맞는데 얘들은 약간 다른 거죠. 아키텍처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안에서 컴퓨팅 리소스 활용을 향상하고 컴퓨터 예산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네트워크의 딥과 위드스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보완해 버리는 거예요. 그 아키텍처를. 그죠?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들은 뭐냐면은 3곱하기3 그 스트라이드만 약간 조절을 해가지고 VG에서는 활용했다면 이 친구들은 약간 좀 더 뎁스 있게 나가는데 컴퓨터에 대한 그런 코스트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한 거죠. 역시 구글이죠, 구글은. 구글은 그래서 구글인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요소인 거죠. 우리가 요걸 봤을 때.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 하는 거죠. DB라는 의미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DB, 왜 DB냐? 여기 나오죠, 지금. DB라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인셉션 모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도입한 거죠. 새로운 형태의 뉴럴의 아키텍처를 인발브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도입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의 깊이를 인셉션 모듈하고 연계돼서 증가시키는 거.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핵심을 잘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핵심이고 그래서 구글넷은 인셉션 모듈을 이용해서 많은 깊게 구성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연산량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CNN 구조를 발견하게 되죠. 자, 이게 뭐냐? 구글넷의 모티베이션이 아주 단순한데 단순하게 이미지 리코그니션 모델의 성능을 높여보는 거야. 그럼 뉴럴넷의 뎁스와 위드스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해. 근데 파라미터 개수가 증가하면 오버피팅이 일어나. 그리고 문제는 컴퓨팅 리소스가 증가해.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러니까 아까 VGG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연구를 해본 거예요. 컨볼루션 레이어를 뎁스 있게 가져가면서 스트라이드를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연구에 갔는데 그쳤다면 구글넷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이제 어프로치를 했기 때문에 우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을 쓰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문제점을 어떤 다른 구조로 컨버지 포인트, 수렴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거나 어떻게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들을 해서 그 문제를 푸느냐가 더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넷의 출현 배경과 문제점이 심층 신경망, 그러니까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신경망 크기를 늘려. 그럼 늘리면 문제가 발생해. 뎁스가 증가하고 위드스가 증가하면 뎁스는 레벨의 수를 증가시키고 위드스는 레벨의 유닛을 증가시킨다. 근데 이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리고 첫 번째로 키가 커진다는 거는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는 건데 특히 학습 데이터 수가 적은 경우에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쉽고 이런 게 주로 바틀렉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미지넷처럼 아주 세밀한 성계 카테고리를 구별해야 하는 경우가 고품질의 트레이닝 셋을 생성하는 거는 매우 어렵고 비용이 높잖아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네트워크가 클수록 컴퓨팅 자원의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두 컨볼루션 레이어가 연결돼 있다면 필터의 수가 늘어날 때 연산량이 쿼드러틱하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쿼드러틱하게 증가한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불필요한 연산이 늘어나고 연산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네트워크기를 한정적으로 컴퓨터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네트워크기를 늘리는 것보다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가게끔 설계를 해보자 라는 게 구글넷의 교육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존의 VGG는 스트라이드를 이제 1, 2, 3, 4, 5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풀리 커넥트 구조 자체를 스파스들리 커넥트 구조로 좀 바꿔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셋의 분배 확률을 스파스하면서도 더 큰 심층 신경망으로 표현 가능하다면 인명 레이어에서 출력 레이어로 향하는 레이어 간의 관계를 스태티스컬리 분석하는 통계적 확률로 좀 분석한 다음에 이중에 릴레이션이 좀 높은 것들만 연결해서 최적의 스파스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풀리 커넥트를 쓰지 않고 에버리지 풀링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지금 스파스 하잖아요. 연결됐잖아. 왼쪽이 스파스, 오른쪽이 덴스 하잖아요. 덴스하고 스파스. 우리는 스파스하게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스파스 매트릭스의 연산을 다룬 논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스파스 매트릭스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해서 상대적으로 덴스한 서브 매트릭스를 제안했고 이게 좋은 성능을 보였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 인센션 구조를 이 스파스한 걸 차용해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스파스 구조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논문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VG랑. VG는 컨볼루션에 대한 레이어를 깊게 가져가고 거기에 대해서 연산도를 스라이드를 좀 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실험 3 곱하기 3 레이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파라미터에 대한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갔다면 이 지금 른의 논문 자체는 인세션 구조를 사용해서 그 스파스 구조, 에버리지 풀링 구조를 시험하기 위하면서 시작했죠. 레이어는 일단 깊은 걸로 보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러닝 데이터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훈련 방법들을 개선해서 로컬라이제이션하고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난다는 걸 컴피티션 대회에서 입증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CNN에서 각 요소를 최적의 로컬 스파스 스트럭처로 근사를 하고 이를 데스 컴포넌트로 바꾸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이 최적의 로컬 구성 요소를 찾고 이를 공간적으로 반복하면서 이를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스파스 매트릭스를 서로 묶고 클러스터링을 하고 상대적으로 덴스한 서브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레이어의 각 유닛의 입력 이미지의 특정 부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였는데, 그죠? 입력 이미지가 가장 가까운 낮은 레이어에서는 코릴레이션 유닛이 집중돼서 그렇게 코릴레이션 유닛이 집중돼서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단일 지역에 많은 클러스터링이 집중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1 곱하기 1 컨볼루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3 곱하기 3을 여러 개 뒀잖아요. 3 곱하기 3 2개 두면 5 곱하기 5가 되고 3 곱하기 3을 3개 두면 7 곱하기 7이 되는데 얘는 아예 세밀하게 단일 지역에 많은 클러스터가 집중되기 때문에 인접 픽셀만 보겠다. 1 곱하기 1 컨볼루션으로 가자. 이게 인셉션 모듈의 아이디어다. 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스파스 매트릭스의 클러스터링에 있고 이걸 덴스한 서브 매트릭스 구조로 만들어서 1 곱하기 1 컨볼루션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입증해버린 거죠. 이해되시나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따가 그러면 10분 쉬고 저희가 다음부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은 제가 두 번째 시간 하기 전에 어, 그 내용들 질의응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10분 동안 좀 쉬시죠.
좀 어렵나요?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런 어떤 파라미터의 개수들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현상이 늘어난다는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포커스들을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거죠. VGG와 구글 르넷이. VG는 그때는 이제 여기까지 개선시킬 거는 생각 못했고 3 곱하기 3 리세트 필드를 둬서 5 곱하기 5 필터를 한 번 탈 거를 5 곱하기 5 연산이 이제 25잖아요. 그리고 7 곱하기 7 해서 49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3개를 두면은 7 곱하기 7 연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파라미터 수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좀 가고 스트라이드를 좀 듬성듬성하게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했다면 구글 르넷은 인셉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인셉션이라는 개념이 뭐냐라는 거는 바로 이 스파스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면서 연산을 좀 줄여가자라고 하는 거죠. 연산을 줄여가면서 그걸 기반으로 1 곱하기 1 컨볼루션이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딱 그게 포커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부연 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백본 네트워크가 뭐냐 그리고 거기서 레이어를 어떻게 추가하고 어떻게 연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어떤 걸 사용했느냐 이런 걸로 논문들이 많이 쓰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그런 포커스에 맞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레이어를 구성하는 것들을 제가 과제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추석 때 한번 해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레이어들이 변경돼 떴네. 이 레이어가 추가된 이유가 이거였지 라는 것들이 한눈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이겁니다. 영상의 여러 특성을 찾아내자. 하지만 이제 다양한 영상 속에 이제 몇몇 어떤 위치들이 좀 더 넓은 영역의 컨볼루션 필터가 있어야 콜리레이션 유닛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얘기를 해보자면 따라서 피처 맵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1 곱하기 1, 3 곱하기 3, 5 곱하기 5 컨볼루션 연산을 병렬적으로 수행을 해보자. 그래서 또한 CNN의 프림 레이어의 성능은 이미 입증이 되었으니까 이와 함께 넓이와 높이와 폭을 맞추기 위해서 패딩도 좀 추가해보자. 그래서 1 곱하기 1, 3 곱하기 3, 5 곱하기 5 컨볼루션 필터의 수를 망이 깊어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아래 그림처럼 이 그림처럼 높은 레이어에서 포착될 수 있는 높은 추상적 개념의 특징이 있다면 하이레벨 피처가 있다면 스페셜한 어떤 콘센트레이션이 좀 감소가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레이어를 향해서 네트워크가 깊어짐에 따라서 3 곱하기 3, 5 곱하기 컨볼루션 필터에서 또 늘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이 개념이 네트워크인 네트워크 논문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거예요. 이거 논문 중에 하나거든요. 네트워크인 네트워크 이 논문이 뭐냐면 신경망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프로포설인 거거든요. 대안된 접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1 곱하기 1 컨볼루션 레이어가 추가되고 그 뒤에 렐로 액티베이션이 뒤따르고, 근데 1 곱하기 1의 컨볼루션 레이어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병목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차원 축소, 그 네트워크 크기를 제한한 이 용도로 1 곱하기 1 컨볼루션 레이어가 사용돼요. 그래서 구글은에 또 이 위에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1 곱하기 1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에서 1 곱하기 1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했고, 이거 어떻게 이게 이 두 가지 장점이 생기는 걸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논문의 가장 요 논문에서 차용한 아이디어지만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입력과 가까운 레이어에선 작은 크기의 필터와 작은 스타일을 사용하고 점점 깊은 레이어로 갈수록 큰 크기의 필터와 큰 간격의 스타일. 예. 이게 그러니까 종철님이 얘기한 게 일반적인 CNN의 아키텍처고, 이게 이제 VGG 쪽에서도 요렇게 이제 요 종철님이 얘기한 것처럼 준용을 했습니다. 준용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3 곱하기 3의 그 컨볼루션을 레이어를 3개 두는 게 7 곱하기 7의 컨볼루션을 하나 두는 것과 같은데, 연산량은 3 곱하기 3의 레이어를 3개 두는 게 더 줄어든다라는 거였잖아요. 이제 VG 쪽을 얘기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영상의 특성에 따라서 스트라이드를 이제 점점 1, 3 밀접하게 한다는 건 1, 그리고 듬성듬성한다는 건 3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추상화된 레벨이 깊을수록 레이어의 계층이 깊고 스프레드가 촘촘한 게 좋고, 그 영상이 그렇게 어 그 영상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레졸루션이 크다라고 봤을 때는 큰 크기 필터와 큰 간격의 스프레드를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다. 라고 저 논문에 나와 있는 족철님의 얘기가 일부 맞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모두가 그럴 건 아니고, 그냥 그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좀 세밀하게 논문에서 접근해 볼까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제안들이 나오게 된 것들인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구글 흐렛에서는 지금 현재 이 네트워크인 네트워크라는 구조를 통해서 그걸 극복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보면은 지금 비선형적인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컨볼루션 구조 사이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꼽은 거예요. 근데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꼽은 이유가 컨볼루션 필터처럼 역점파를 통해서 학습할 수도 있고 이 자체를 가지고 깊은 구조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차용한 거죠.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뭐냐면, 일반적인 컨볼루션 구조는 순간적으로 컨볼루션 필터가 움직이면서 리니어한 결과를 뽑아내는데, 데이터의 분포가 선형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비선형적 분포를 나타낸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서 이 논문이 쓰이게 된 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비성적인 분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볼루션 레이어 사이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넣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뭐야? 라는 거를 이해 못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을 좀 증명을 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증명이 중요하니까. 자, 이거예요, 이거. MLP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저희가 주로 이렇게 있게 되면은 여기 X2, X1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X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XOR라는 게 뭐냐면은 0이 나오면은 그쵸? 0이 나오고 그쵸? 얘가 이제 X, X1, X1 라고 쳤을 때 그리고 0, 1이 나오면은 그쵸? 1이 나오고 1, 0이면은 1이 나오고 1, 1이면은 0이 나와야 되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문제가 약간 비선형적인 게 뭐냐면은 자, 이 문제를 풀 때 이거를 평면상의 도식화를 해보는 거예요. 평면상의 도식화를 해보면은 0이 되는 구간은 이렇게 네모를 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이 되는 구간은 점으로 한번 표시해봅시다. 그럼 이거를 선형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건 이미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선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선형성이 있게끔 수식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를 Z평면에 분산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얘를 가지고 이제 Y1과 Y2 방정식을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우리가 Y1이라는 방정식 자체를 X1 플러스 X9 마이너스 1.5라고 두고 Y2라는 애의 방정식 자체를 X1 그렇죠? 플러스 X9 마이너스 0.5라는 방정식으로 요 그래프 두 개를 그려보는 거예요. Y1과 Y2 그래프. 그러면은 이 Y1과 Y2 그래프로 표현되는 부분이 Y1에 얘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5가 나와요. 그럼 Y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0.5가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부분을 우리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한다고 하면 얘는 0값이 되는 거예요. 0값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값들을 봤을 때 얘 통과했을 때 마이너스 0.5가 되고 0.5가 돼요. 그죠? 1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0.5가 되고 0.5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0.5가 되고 1.5가 돼요. 그죠? 그러면 얘가 0, 0, 0, 1, 0, 1, 1, 1이 되죠. 그죠? 그럼 얘를 다시 Z라는 결과값을 f, x1, x2로 두게 되면 얘 둘의 그 교차값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Z라는 함수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함수가 마이너스 y1 플러스 y2 마이너스 0.5라는 함수를 가정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0, 1, 1, 0의 근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x1, x2에 전사된 것들을 y평면에 근사시키고 이 y평면에서 문제를 선형적으로 바꿔서 풀어버리는 게 바로 멀티레이어 포셉트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Z라는 방정식 자체에서 그러니까 Y1, Y2, 바이어스가 나오죠. 그리고 얘네들은 X1,
x2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하나의 그런 방법론이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시간에 배우시게 될 내용이에요. 이게 또 시험에도 나오고 그때 이제 좀 심도 있게 배우면 되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걸 하나의 요 비선형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 MLP를 뒀다. 라고 보시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네트워크인 네트워크는 에버리지 풀링을 문에서 구성한 네트워크는 멀티레이어 퍼펙트론 컨볼루션을 3개를 쌓고 마지막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넣는 대신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고 마지막 단에 풀리 커넥트가 아니라서 에버리지 풀링을 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요 부분. 그래서 인발적인 컨볼루션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여기로 이어지는데 캐스케이드 크로스 채널 파라메트릭 풀링이라는 걸로 이어지는데 자 여기서 일반 CCCP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일반적인 컨볼루션 연산을 거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의 값으로 매핑을 하는 구조인 거예요. 결국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서 구하는 관계는 일반적인 CNN과 원고 파기형 컨볼루션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원고 포하기 원 컨볼루션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비선형적인 함수를 더 잘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요게 이제 1 곱하기 1의 컨볼루션을 채널 단위에서 풀링을 해주기 때문에 1 곱하기 1의 컨볼루션의 수를 응력 채널보다 작게 하면 인벤전 리덕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이제 가집니다. 이게 뭐냐? 이 CCCP 기법은 1 곱하기 1 컨볼루션 레이어와 연산 방식 효과가 매우 유사해서 요게 이제 구글론에 대해서 인서션 모듈에 적용하게 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그 뉴럴넷 아키텍처에 잘 적용할 수 있게끔 레이어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클래시파이어 부분에서 옥실러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얘네들이 차용을 하게 되는데 양을 깊게 쌓으면서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하고 수렴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를 얘네들이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트레이닝 할 때는 사용을 하는데 실제 끝날 때는 제거를 해줘야 돼요. 트레이닝 할 때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퍼포먼스를 좋게 하기 위한 거지 얘네들이 인퍼런스 할 때는 이거를 떼어내서 그 모델 사이즈를 줄이는 게 가장 핵심인 거고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래시파이어의 아웃풋에서는 마지막에 컨버전 레이어 다음에 여러 개 어떻게 플리커넥트 레이어에서 이제 그 플래튼하는 그 연산이 상당히 비싼 연산이거든요. 얘 대신에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피처맵을 구성하고 클래시피케이션 전에 플리커넥트를 한 번만 아까 그 VGG 쪽에 플리커넥트를 3번 했거든요. 3번. 그냥 한 번만 해서 연산량을 확 줄인 거죠. 그래서 주요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딱 요 두 가지 포커스인데 컨볼루션 버전 네트워크에서 옵티멀 로컬 스파 스트럭처와 덴스 컴포넌트를 구성했어요. 스파 스트럭처를 가지고 그 유사도를 찾았죠. 그래서 여기서 덴스 컴포넌트의 구성을 위해서 단순하게 빅 레이어를 쌓는다면 오버피팅과 계산에 능가에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스파스하게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 인셉션 모듈에서 선을 사이즈를 2 곱하기 1, 3 곱하기 3, 5 곱하기 5로 구성을 했고 얘는 이제 필요성보다 편리함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 두 번째 나이브 인셉션 모듈의 경우는 한 개의 커널을 사용했던 것보다 계산량이 많아지니까 우린 이거에 대해서 연산량을 줄일 수 있는 컨셉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 곱하기 원 컨볼루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차원을 축소해서 연산량을 줄이고 또 그 원 곱하기 원 컨볼루션에 멜로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파트 1은 입력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거는 낮은 레이어가 위치해 있는 부분이야. 이는 앞에서 말했듯이 효율적인 메모리를 사용을 위해서 낮은 레이어에서는 기본적인 CNN 모델을 적용하고 높은 레이어에서는 인셉션 모델을 적용하자.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인풋 쪽에 낮은 레이어가 있는 부분에는 인셉션 모델이 적용이 안 돼 있어요. 파트 2에서 인셉션 모델로 이제 다양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1 곱하기 1, 3 곱하기 3, 5 곱하기 5 컨볼루션 레이어가 딱 붙어있죠.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정하고 차원을 특수하기 위해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여기 보면은 1 곱하기 1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다 적용돼 있죠. 여기 보면 1 곱하기 1 컨볼루션 레이어들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확인됐죠? 파트 3는 뭐냐면 억실러리 클래시파이어가 적용된 부분인데 모델의 깊이가 매우 깊을수록 기울기가 0으로 수렴하는 베니시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얕은 신경망의 강한 성능을 통해 신경망의 중간 레이어에 최선된 코팅이 매우 차별적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레이어에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 억실러리를 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로 지나치게 영향을 주는 걸 막기 위해서 억실러시 클래시파이어 로스의 0.3을 곱하고 실제 테스트에는 얘를 제거를 해서 제일 끝단의 소프트맥스만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파트 4는 뭐냐면 이 모델의 끝부분인데 여기서 클래시파이어 이전에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된 것에서 이전 레이어에 실출된 피처 맵을 각각 적용된 것을 이어서 1차원 벡터로 만들어줍니다. 이 1차원 벡터로 만들어줘야지만 최종적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레이어와 연결될 수가 있고 이렇게 평균을 해서 1차원 벡터로 만들게 되면 가중치가 웨이트가 상당히 줄어서 그 플립 커넥트 방식을 이용할 경우 가중대 개수가 51.3이지만 갭을 사용하게 되면 이 글로벌 에버리지 튜닝을 사용하게 되면 단 한 개의 가중치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이 엄청 거죠. 뒷단에.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를 코드를 사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도 이 코드도 여러분들 아까 저기 제가 드렸던 여기 가보시면 저랑 같이 하시죠. 구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죠? 여기서 드라이브로 복사. 해서 런타임 유형 병에서 GPU로 무조건 해줘야 돼요. 망이 깊어서 하고 런타임에서 그냥 모두 실행해보세요. 뭐 어디까지 실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런타임에서 모두 실행. 하면 이쪽에서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컨볼루션 2D, 에버리지 풀링, 맥스 풀링 두고, 베이션, 드롭아웃, 댄스 레이어 뭐 이런 것들을 다 레이어 정의를 캐라스에서 있는 컴포넌트들로 작성을 해주고 얘네들을 이제 조합하는 방식만 이제 여기 컨볼루션 모듈 이쪽 부분에서 컨볼루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액티베이션, 렐루를 두고 얘네들을 이제 조합하는 방식으로 머지를 하고 여기 보면 인셉션 모듈로 형태로 컨볼루션 모듈을 호출해서 얘를 호출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레이어들을 구성하는 걸 볼 수 있죠. 구성을 하고 인풋에 맞는 것들을 콘캐트네이트를 해가지고 그 레이어들을 다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구성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미니마이즈한 구글 르넷을 한번 이거 구성을 해보는 거죠. 인셉션 모듈 이렇게 레이어들을 이 레이어들을 가지고 우리는 파라미터를 한번 감소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폴리 디케이 함수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는 거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모델들을 만들고 모델들을 평가하는데 이 모델들을 만들 때 이제 되게 오래 걸려서 그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부분, 이 구글 르넷을 만드는 이 여러 가지 스텝을 여러분들이 이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로 이해하시면서 이 코드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왜 서포트 몇을 놓고 글로벌 풀링 얘기했죠. 돌아가고 여기 스태프 인셉션 모듈을 우리 사용하고 인셉션 모듈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렇죠. 코드로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 보여요. 근데 논문을 보고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 극강의 이제 레지넷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극강의 레지넷. 이 레지넷이 제일 중요해요. 요새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요새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요새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레지넷이기 때문에 제가 이 레지넷은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레지넷이 나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이 두 가지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레지넷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지넷은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는 게, 자, 이 논문이에요. 이 논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근데 이미지 리코그니션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죠. 근데 이 Deep Residual Learning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레지넷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수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개념이 적용되었다기보다는 방법론적으로 약간 신박한 개념이 그 방법론적으로 뭐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앞전에 바로 레지듀얼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레지듀얼이라는 건 뭐냐? 레지듀얼이라는 쉽게 말해서 이제 결과의 오류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Y에서 X를 뺀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고요. 그렇게 이전에는 레지듀얼을 평가의 기준으로만 삼았지 이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는 건 생각은 없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레지듀얼을 학습을 하는데 이용을 했고, 결과 이게 IRSVRC에서 2015년에 1위를 하게 돼요. 그 개념의 확장인 거죠. 놀랍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심층 신경망의 경우 기존에서 저희도 계속 봤지만 디퍼 앤 디퍼가 되면서 성능이 최고 수준에 도달할 때 디그리데이션이라는 요 에러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는 네트워크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정확도가 이제 포화가 되고 급속하게 감소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런 디그레데이션 문제의 원인이 바로 오버피팅이 아니라 그저 레이어 횟수가 더 추가되었기 때문인데, 이게 테스트 에러만이 아닌 트레이닝 에러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약간 이게 더 세분화한 거죠. 기존의 그런 문제들을 좀 세분화해서 본 거예요. 또한 이는 서로 다른 시스템들이 최적화하는 방식들이 다르다는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깊은 모델에서 제한된 상황에서는 최적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방법이 추가된 레이어가 아이덴티티 맵핑이고, 추가되지 않은 다른 레이어들은 더 얕은 모델에서 학습된 레이어를 사용한다는 건데, 이같이 제한된 상황에서 디퍼 모델이 샬로우 모델보다 더 낮은 트레이닝 에러를 가져야 되고, 이 낮은 트레이닝 에러를 가지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은 레지듀얼이라는 개념을 모델에 적용하게 된 거다 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지듀얼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앞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의 네트워크는 X를 받으면 레이어를 거쳐서 HX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는 입력값 X를 타겟값 Y로 매핑하는 함수 HX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레지듀얼 넷은 함수 HX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출력과 입력의 차이,
출력과 입력의 차이를 입력의 차이인 hx-x, 그러니까 fx는 쓸 수 있는 봐요. hx는 지금 보면은 fx 플러스 x인 거야. 근데 얘를 fx를 hx 마이너스 x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hx 마이너스 x를 얻도록 목적 함수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hx 마이너스 x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차이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레지듀얼 넷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바로 출력과 입력의 차를 줄인다는 의미가 되고, x의 값은 도중에 바꾸지 못하는 입력값이니까 fx가 0이 되는 것이, 얘가 0이 되는 것이 최적의 해이고, 결국 0은 hx 마이너스 x, 그리고 hx는 x가 된다. 그래서 요게 요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웃긴 게 hx, x에 매핑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핑이라는 용어도 나오게 돼요. 아이덴티티 매핑. 그쵸.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전에는 되게 재밌는 게 unreference 매핑인 hx, 이 hx를 학습시켜야 되는 점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면 hx는 x라는 최적의 목표값이 사전에 프리 컨디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hx를 x로 매핑해야 된다는 것이 됐죠. 이제 됐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이전에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이전에는 어니퍼런스 매핑인 hx를 학습시켜야 되는 게 부담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알지 못하는 최적의 hx 값에 근사를 시켜야 되니까. 알 수 없는 값을 근사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hx는 x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목표값이 사전에 프리 컨디션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사전에 프리 컨디션을 제공이 되니까 아이덴티티 매핑인 fx가 학습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hx는 fx 플러스 x 요게 네트워크 구조 또한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고 단순히 입력에서 출력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 아이덴티티 매핑. 이 쇼커 커넥션이라고 하거든요. 쇼커 커넥션? 이 용어가 여러 가지가 쇼커 커넥션, 아이덴티티 매핑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레지털 블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쇼커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구조 또한 변경할 필요가 없으면서 입력과 같은 x가 입력이 x잖아요. 입력과 같은 x가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쵸? 파라미터에서 전혀 영향이 없어요. 덧셈이 늘어나는 거, 덧셈이 늘어나는 것만 제외하면 숏컷을 연결을 통해서 연산량 증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곱셈 염산에서 덧셈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건너뛰는 효과가 있고 이 덕분에 포워드와 백워드 패스가 단순해지는 효과가 있고 이게 바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킬링적인 그 아이디어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바라보셔도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만 이해되면 해주드에 대해서 끝난 거라고 보셔도 돼요. 자, 죄송합니다.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그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지듀얼 러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보면 이전의 레이어 결과를 다시 활용하는 거예요. 다시 이용하는 건데 즉 입력 레이어를 다시 참조해서 이 레지듀얼 펑션을 활용해서
더 쉬운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와 깊은 레이어 네트워크에서도 정확도 향상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레지듀얼 펑션에서 이 3개의 레이어 스택으로 구성이 되는데 3개 레이어는 7 곱하기 1, 3 곱하기 3, 7 곱하기 1의 컨볼루션 레이어고 7 곱하기 1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하는 역할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렐로 함수, 그리고 컨볼루션 3 곱하기 3 여기서는 필터 크기를 1에서 3으로 바꿔주면서 컨볼루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렐로 함수. 레지듀얼 블록 마지막에 이제 7 곱하기 1의 256에서는 fx의 입력 값이 x랑 합쳐져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인풋 x가 fx와 같은 편으로 가도록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 더 준비하고 레지듀얼 블록이 아닌 경우는 추가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역할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의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로 배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가 베리언스를 적용해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보시면 레지넷 18, 레지넷 34, 레지넷 50, 레지넷 101, 레지넷 152 이렇게 5개의 그 레이어를 구성해 놓고 익스페리먼트를 해보는 거죠. 논문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레지넷 50에서 레이어마다 다른 레지듀얼 블록 형태가 반복되어 학습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지넷 50, 이거 레이어 1은 이 역할을 하고 레이어 2는 이 역할을 하고, 그죠? 레이어 3는 이 역할을 하고 레이어 4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레지듀얼 블록만 이해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지듀얼 블록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린 거고, 그죠? 레이어 5는 이렇게 안에 파라미터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포리커넥션 먹이고 포워드 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레지넷을 제가 계속 왜 주의 있게 설명했냐면 이 레지넷 백본을 사용해서 지금 많은 그 프로젝트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저도 심지어 2019년에 프로젝트 할 때도 레지넷 백본을 활용해서 네이버랑 같이 프로젝트 했었고, 그래서 레지넷 백본이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레지넷과 저번에 얘기했지만 세넷 같은 것들의 결합, 네트워크의 결합, 그리고 뒷단의 어떠한 결합, 이런 것들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레지넷 백본이다 라는 점에서 레지넷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에 그 배경까지 BG부터 구르넷부터 레지넷이 나오게 된 전반적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논문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레지넷 같은 경우가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포스 에스티메이션, 앱스 에스티메이션 등에서 백본으로 활용이 됩니다. 백본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제 척추라는 건데, 척추는 뇌와 몸의 각 부분의 신경을 이어주는 역할이잖아요. 이 백본 네트워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레스넷의 백본은 뭐냐? 레스넷의 근간은 뭐냐라고 할 때 CNN인 거지. 근데 CNN에서 파생된 레스넷이 지금 많이 깊어진 것 중에 가장 최강이고, 그 백본을 이용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파생돼서 나온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레스넷을 알게 되면은 CNN의 이 최신 논문들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타스크가 각 문명분이라고 생각하면 레스넷은 같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입력을 받아서 각 타스크에 맞는 모듈을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결국 개체를 검출하던 영역을 나눈 뉴럴 네트워크는 입력 이미지로부터 다양한 피처를 추출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 백본 네트워크의 레스넷이 하고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레스넷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수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보이시죠? 여기서 레스넷 보시면 이 레스넷 같은 그림이 나오죠? 오픈인 코렛 여기까지 가셨죠?
여기까지 가셨나요? 여기까지는 뭐 기본이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오프닝 코렛, 그다음에 드라이브로 복사, 그다음에 런타임을 GPU로 저장, 런타임에서 모두 실행. 세션 관리. 이런 문제가 뜨면은 세션 관리에서 종료를 누르시고, 세션 관리 혹시 뭐 많고 하면은 종료를 누르신 다음에 다시 런타임에서 모두 실행.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레슨의 18부터 레슨 364, 50, 100일, 152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레슨의 레이어들을 이렇게 로드해서 이 파라미터로 세팅해 주시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개사진을 하나, 강아지 사진을 하나 가져와서 강아지 사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거기 토치의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미지를 좀 세팅을 해서 그거 기반으로 이미지 클래시를 나누고 그거 기반으로 활용해보는 어큐러시 뭐 이런 걸 확인해보는 이런 간단한 소스입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니까 제가 이거는 하나 더 공유를 드릴게요. 이것만 봐서는 안 되니까 이거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SNS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코드를 SNS의 파이토치 스크래치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 버전인데요. 보시면 여기 참조 사이트가 있고요. 예, 참조했습니다. 전체 구조를 파악해 보면은 레슨의 5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넘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넘블럭이라는 것들이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3, 4, 6, 3. 그럼 3, 4, 6, 3이라는 건 뭐냐? 넘블럭. 얘네 모듈화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매핑이 되는 거죠. 1, 2, 3, 4 이렇게. 그죠? 이해되시죠? 그림이 쉽잖아요. 요 셀프 컨볼루션 NN 시퀀셜 요 부분에 대한 매핑 값이 7 곱하기 7에 여기 64. 커널 사이즈가 7이라고 했으면 7 곱하기 7이겠죠. 그리고 여기 64잖아요. 스트라이드는 2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맥스플링 지난번에 맥스플링 줬을 때 맥스플링 줄 때 스트라이드 2라고 했죠. 스트라이드 2. 요 값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셀프 맥 레이어 블락 64라고 하는 부분들은 64예요. 64. 64인데 64. 여기 얘가 3, 4. 여기 보면 3, 4, 6, 3 들어가죠. 여기 넘블럭 0, 1, 2, 3에 매핑되어 있는 거죠. 얘가 넘블락인 거예요, 결국. 얘가 넘블락인 거예요. 그래서 64, 64, 256, 128, 128, 256. 왜 64, 64, 256, 128, 128, 256일까요? 이걸 그러니까 64, 64, 256 여기 보면 64. 얘가 64니까 64. 그죠? 그죠? 64. 그죠? 256. 그죠? 그리고 128, 128, 512. 그죠? 그죠? 256, 256, 1024. 여기 매핑해서 하나씩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에버리지 풀링은 지금 현재 마지막에 우리가 풀리 커넥트도 먹여야 되잖아요. 스포트 맥스를 타야 되니까. 1000디멘전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뒷정에 버틀렉을 적용 전에 컨볼루션 연습을 하면 레슨넷을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3이라는 게 뭐냐면은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커널 사이즈가 7이니까 7 곱하기 7 여기 64 스트라이드 2 패딩 3 그쵸? 그리고 여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하고 렐로는 이쪽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로를 해서 최종적으로 맥스 풀링을 타서 스트라이드 2를 타서 앞단의 레이어가 완성되는 거고요. 그 첫 번째 버틀렉 연산을 한번 보시게 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자료를 참 만드는데 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7 곱하기 7에 64 스트라이드 2고요. 3 곱하기 3에 맥스 풀링 스트라이드 2 주고 이런 식으로 연산이 돼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또 기본 문법을 보면은 이런 것들은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얼마 정도까지 아시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나씩 매핑해서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요 포워드 함수에서 가장 구현된 포워드 수정파라고도 하는데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에서 레이어 형태로 가독성 튀어나온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예능과 블록을 만들 수도 있고 이 포워드들을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블록들이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2x를 이렇게 얘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런 매핑 구조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헤딩 렐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로, 스트라이드는 어떤 식으로 가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현재 이어져서 소스 레벨에서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를 단박에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단 논문을 먼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추가로 드릴게요. 논문을 먼저 이해를 해서 논문의 핵심 개념을 파악을 하고 그 근간으로 코드를 좀 유심히 보시면서 그 코드 베이스로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프린트문을 찍어서 다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문서를 직접 만들어 보시면 훨씬 빠르게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지금 현재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핵심 부분은 몇 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제가 공유 드렸던 거 요거만 딱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게 내부가 어떻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약간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숙제를 드려야 돼요. 숙제를 좀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가 올라오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CNN 아키텍처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여기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오프닝 코렛 여러분들이 이게 좀 숙제를 해야 됩니다. 숙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추석 기간이 있잖아요. 추석 기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을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숙제를 꼭 만든 죄송합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화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레슨에까지 왔던 이 대장정 분명히 녹화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녹화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장정의 마지막인데 이 엑서사이즈가 끝판왕인데 이 엑서사이즈가 뭔 엑서사이즈냐면 설명드리면 이게 여기 텔콤 유니버시티라는 여기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 친구들이 만든 건데 되게 잘 되는데 여기 보시면 파트 1에 CNN 아키텍처라고 테스트가 돼 있고 여기에 인풋 드라이버를 있고 여기에 이런 거 당신의 코드를 넣고 엔터 넣고 여기 레이어드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파인 모델을 하고 여기 있죠. 뉴럴넷 아키텍처 시퀀셜한 걸 뭐 어떤 식으로 댄스 레이어 200 주고 인풋 레이어 플래튼하고 이것들을 한번 본인이 만들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레이어의 뉴럴넷을 정해봐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아키텍처를 주고서 여기서 이제 르넷 되게 좋은 게 여기 보시면은 샬로우한 뉴럴넷 아키텍처 여기 목차를 보시면 샬로우한 뉴럴넷 아키텍처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르넷에 대한 것도 한번 구성해보고 알렉스넷 저희 배웠잖아요. 구성해보고 스몰 알렉스넷 한번 구성해보고 AF넷도 한번 엑서사이즈로 풀어보고 엑서사이즈 이렇게 한번 구성해보고 VGNet도 한번 이렇게 엑서사이즈 있으니까 구성해보고 우리 VG는 오늘 배웠잖아. 이거 스몰 VG라고 해서 여기 있어요. 구성해보고 인셉션 모듈 우리 지금 배웠잖아요. 구성해보고 스몰 구글 르넷 구성해보고
레시듀얼렛 여기 이너 레이어라든지 네트워크인 네트워크 레이어죠. 여기 스몰 레스넷 이런 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이거는 제가 검사는 안 할 거예요. 검사는 안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한번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거에 다 있거든요. 제가 강의한 거와 제가 제공해드렸던 GitHub 링크에 콜랩에 웬만한 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하면 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엄청난 걸 얻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다 한번 본인이 해보셨다와 안 해봤다는 거는 그 이해의 깊이와 앞으로 이제 학습의 방향성과 저랑 이제 또 앞으로의 강의를 이어갈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한테 퀴즈를 하나 낼 건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봐 주시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지금 사실 이해하고 계신지 몰라가지고 오늘 제가 지금 내겠습니다. 문제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한번 그냥 답을 메신저 창에 찍어주세요. 1번 문제는 3 곱하기 3 컨볼루션 필터를 깊게 쌓는 것이 핵심인 CNN 활용 네트워크를 골라주세요. 1번 알렉스넷, 2번 구글루넷, 3번 VG넷, 4번 레스넷.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이거 채팅창에 좀 찍어주세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을 때 3 곱하기 3 컨볼루션 필터를 깊게 쌓는 것이 핵심인 CNN 활용 네트워크를 골라주세요. 1번 알렉스넷, 2번 구글넷, 3번 VG넷, 4번 레스넷. 현주님은 제 강의를 진짜 잘 들으셨나 보네. 한우님 감사합니다. 3번이죠? 제가 강의 잘한 것 같네요. 아니, 맞춰주신 거 보니까 VG넷이 이제 비교적 작은 크기인 3 곱하기 3 컨볼루션 필터를 깊게 쌓는 것이 핵심이고 11, 11, 11개, 13개, 16개, 19개 레이어를 사용. 좋아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스틱 커넥션을 통해 각각의 레이어들이 작은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르시오. 다시 한번 문제. 스틱 커넥션을 통해 각각의 레이어들이 작은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르시오. 1번 레지듀얼 블락, 2번 드랍아웃, 3번 맥스 풀링, 4번 패딩 중에 골라주세요. 스틱 커넥션. 이건 좀 어려운가요? 오! 야, 현주님은 뭐 한번 보고 싶네요. 응? 우등생이네. 제가 밥이라도 사드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정답입니다. 1번입니다. 1번. 레지듀얼 블락은 키 커넥션을 통해 각각의 레이어들이 작은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데 각각의 레이어가 배워야 할 정보량을 특수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죠.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요. 좀 공부를 해오시고 다음 이제 추석 지나고 저희가 18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과제 답이요? 예,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숙제 링크요? 숙제 링크는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숙제 링크는 제가 카톡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